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책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조던 B. 피터슨, 캐나다 토론토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유튜브 강의로 먼저 뵀는데요. 유튜브 강의도 한번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부제는 혼돈의 해독제입니다. 부제목같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법칙들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풀어놓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2가지 법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두 번째,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해라. 세 번째,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네 번째,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다섯째,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여섯째,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일곱 번째,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여덟 번째,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열 번째,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11번째,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12번째,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오늘 공부할 부분은 첫 번째 법칙,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입니다.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이 책에서는 먼저 바닥가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닥가재는 신경구조가 단순하고 뇌내 신경세포인 뉴런이 커서 신경계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과학자들은 바닥가재의 신경회로를 정확히 그려낼 수 있었다. 그 결과 인간을 포함해 더 복잡한 동물들의 뇌와 행동,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바닥가재는 생각보다 인간과 공통점이 많다. 바닥가재는 바다 깊은 곳에 서식한다. 바닥가재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원한다. 바닥가재에게도 인간만큼이나 안락한 보금자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다. 안전한 보금자리는 적고 그런 곳을 원하는 바닥가재는 많기 때문이다. 영역이 중요하지만 좋은 영역은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좋은 영역을 찾아야 하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영역 싸움 후에는 반드시 승리자와 패배자가 남는다. 승리자와 패배자의 뇌 구조를 살펴보자. 신경화학적 관점에서 패배한 바닥가재와 승리한 바닥가재는 크게 다르다. 바닥가재가 자신만만한 모습인가 아니면 위축된 모습인가는 신경세포의 교감을 조절하는 두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과 옥토파민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승리하면 세로토닌 비율이 높아지고 패배하면 옥토파민 비율이 높아진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옥토파민 수치가 낮은 바닥가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웃으며 걷는다. 도전을 받아도 움츠리거나 물러서지 않는다. 방금 싸움에 패한 바닥가재에게 세로토닌을 주입하면 팔다리를 쭉 뻗으며 다시 승자에게 덤벼들어 예전보다 더 오래, 더 치열하게 싸운다.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도 거의 똑같은 화학적 효과를 일으킨다. 대표적인 우울증 치료제 프로작이 바닥가재의 행동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효과를 발휘했다. 바닥가재에게도 인간에게도 세로토닌 분비의 수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역 다툼에서 패한 바닥가재가 용기를 되찾고 다시 싸움에 나설 때 승률은 어떻게 될까?
이들의 누적 기록을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또다시 패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더 크다. 한마디로 승리를 거둔 상대가 다시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이다. 인간 사회가 그렇듯이 바닥까지 세계에서도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 인간 사회에서는 상위 1%의 자산 총액이 하위 50%의 자산 총액과 비슷하다.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은 오래전에 발견되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빌프레도 팔레토는 부의 분배에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이 유명한 팔레토의 법칙, 80대 20의 법칙이라고 한다. 마태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혹한 가르침이라 여겨지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에서 유래한 것이다. 서열이 낮은 바닥까지의 세로토닌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서열이 낮은 인간 역시 그렇다. 세로토닌 수치는 패배할 때마다 더 낮아진다. 세로토닌 수치가 낮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고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뜻이다. 육체적으로도 더 힘들다. 서열 구조가 낮을수록 수시로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런 사건은 대부분 좋지 않은 일이다. 인간이나 갑각류나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행복감이 떨어지고 고통과 불안이 증가하며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지고 오래 살 확률이 낮다. 서열구조 상위 집단은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질병과 고통을 겪을 확률이 낮으며 수명도 길다. 절대 소득이나 음식물 섭취량 등 다른 변수가 같아도 서열과 세로토닌 수치에 따라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서열 구조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들에게 맞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맞서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질적으로 동정심이 많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동정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순진해서 남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격성을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의로운 분노마저 표출하지 못한다. 예컨대 당신이 누군가를 물어뜯을 수 있다면 물어뜯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공격성과 폭력성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공격 능력을 실제로 사용할 일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초기부터 단호히 거부하고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행동에도 제약을 받는다. 폭력성은 한번 나타나면 거침없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역시 쉽게 착취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괴롭힘을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변의 괴롭힘을 꽤 오랜 시간 견뎌낸다. 나는 그들이 느끼는 억울함은 다름 아닌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알려준다. 화가 난다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신호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말로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당신이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처럼 축 늘어진 자세로 다니면 사람들은 당신을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간과 갑각류가 모두 가지고 있는 뇌 속 가장 깊숙한 곳의 서열 계산기도 당신의 서열 순위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그러면 뇌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의 양이 줄어든다.
행복감이 떨어지고 불안과 슬픔은 커진다.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 패배를 인정하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최고의 기회를 얻으며 건강하고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날 확률도 줄어든다. 어느 면으로 보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상황이 끊임없이 바뀌듯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일단 하나를 얻는 데 성공했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라. 당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라.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라.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싸움에서 승리한 바닥까지를 기억하라. 똑바로 서라. 가슴을 펴고.